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죠. 민생 행보도 이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나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순철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2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만큼 이 집토끼 잡는 게 급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미 한 번 만났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얽힌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만났느냐?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TK 민심을 확고하게 잡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공개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실제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반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지난 한 달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0월 2주차의 TK 국민의힘 지지율은 43.7%, 3주차는 47.8%로 50%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있던 지난달 26일에서 이틀간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51.8%로 지지율이 올랐고 11월 첫째 주에는 59%로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는 TK 지역에서 민심결집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확인된 만큼 오늘 만남으로 최소한 TK 지지세는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신당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인데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가 무슨 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내가 힘을 실거나 내가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련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며 발을 넓히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일 텐데요. 이 전 대표는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공부해보라고 던져주는 AI로 인한 직업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퍼펙트 스폰 등의 주제가 흥미롭다며 정치 화두로 올려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각자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